뭐와 뭐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자, 대칭축의식 만들어내는 공식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마이너스 2a분의 b. 되게 중요한 공식이야. 마이너스 2. a 자리에 2가 있네요. b. b 자리에 오슈 좀 길다. 얘 전체가 b죠? 마이너스 2 m 마이너스 1이 있네요. 자, 요 대칭축의식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 2 약분해주고. 오, 분수 있네. 나 분수 엄청 싫은데. 등식의 양변에 2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여기는 2 등식의 양변 부등식의 양변에 1을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3이라고 이와 같은 범위가 나오겠네요. 자, 이제 세 번째 뭘 따진다? 시작!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따지셔야 돼요. 경계점이 지금 현재 몇 개 나와 있니? 2개 나와 있죠. 누구랑 누구? 시작! f의 마이너스 1과 f의 1 나와 있어요. f의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and f의 1은 0보다 크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겠지. 그래, 좋았어. x자리 전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봐야겠다. 자,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 이거 왠지 혹시 위에서 우리 안 했나? 했지? 안 했나? 했죠. 오, f의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그 결과 뭐 나왔습니까? m은 3분의 1보다 크다 나왔죠. 자, f의 1은 0보다 작다가 m이 3보다 크다니까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바꾸면 되겠지. 그러므로 m은 3보다 작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네. 1번을 반대로 잘 활용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범위 구하면 얘 뭐 나와요? m은 3분의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라는 이런 범위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이거 and로 만족해야 돼요? 오화로 만족해야 돼요? and로 만족해야 돼. 동시에 모두 만족해야 돼. 자, 1 이하 3 이상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리고 3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뭐 이와 같은 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았더니 요쪽만 딱 하나, 둘, 세 줄이지. 나머지 세 줄짜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답입니다. m은 3분의 1보다는 크고 1 이하야 라고 이렇게 답 내시면 돼요. 어때? 재밌지 않니? 네. 예, 재밌어요. 그런데 애들이 드럽게 못해요. 왜? 한 문제 풀려면 어때? 너무 많은 식을 3개나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되게 못해. 근데 사실은 재밌어요. 꼼꼼하게 풀면. 됐나? 자, 필기하십시오. 선생님이 몇 살 때냐? 선생님이 강의를 15년까지 할 때까지는 나 15년 됐어 이거 셌어. 그 후로는 늙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더 이상 안 세우고 계속 그 후로 강의 경력이 쭉 15년인 상태로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맨 처음에 되게 오래됐지. 맨 처음 학생들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야, 수학은 개념이야. 개념을 이해해야 되겠어. 근데 문제는 개념을 백날 이해해봤자 이 패턴을 안 외우잖아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개념만 알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 야, 개념을 이해한 후에 수학은 열심히 암기하는 거야.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이런 거 어때? 좀 복잡해 보일지 몰라도 풀이의 단계를 단계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집이 좋은 거야. 왜? 개념집에는 최소한 너희들이 암기해야 될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거든. 이건 그냥 읽고 넘어가는 책이 아니야. 완벽히 암기해서 다 내 머릿속에 놓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학이 편해져.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문제인가? 위쪽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응용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네요. 그런데 두 군 중 적어도 하나가 양수이기 위한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두 군 중 적어도 하나가 양수랍니다. 그렇구나. 두 군 중 적어도 하나가 양수, 이 표현이 나와 있어. 자, 이 표현은 쉬운 표현이다, 어려운 표현이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누가 이 수학 문제의 난이도를 누가 올리고 있어? 지금 보니까 어떤 수학적 표현? 여기서 이 문제의 난이도를 올리고 있는 수학적 표현은 적어도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어렵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 적어도라는 말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내포하고 있어. 그 경우를 다 따져서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알겠지, 정하나? 너무 피곤하면은 한 5분 자든가 그냥 일어나서 수업 듣든가 둘 중에 하나 택하세요. 네. 아니면 그 환타를 먹으면서 탄산수유를 흘려서 스파클링 이러면 오 이러는가. 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군 중 적어도 하나가 양수이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이 적어도는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다예요. 자, 그러면 적어도라는 문제가 나오면, 적어도라는 수학적 표현이 나오면 선생님 보통 개념적으로 심플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얘는 전체 빼기 부정이야, 요렇게 설명을 해요. 자, 얘는 전체 빼기 부정이야, 요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학적으로 좀 쉬운 예를 들어보도록 할까? 4명의 사람이 있어요. 4명의 사람이 모두 웃는 모습을 선생님이 동그라미로 표현했어. 모두 웃는 거야. 근데 이 4명의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3명 웃고 1명 안 웃고, 2명 웃고 2명 안 웃고, 1명 웃고 1명 안 웃고, 얘 모두 다 웃지 않는 경우, 요렇게 총 몇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5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 적어도 웃지 않는 사람이 1명 이상 있다. 자, 적어도 웃지 않는 사람이 1명 이상 있다. 자, 경우의 수를 구해봐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웃지 않는 사람이 1명 이상 있다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오, 얘도 적어도 웃지 않는 사람이 1명 이상 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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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경우를 모두 다 구할 때는 어떤 경우가 어떤 식으로 푸는 게 쉽냐? 전체 경우를 구한 후에 거기에서 적어도 웃지 않는 사람이 1명 이상 있다를 부정하는 겁니다. 웃지 않는 사람이 1명 이상 있다를 부정하면 뭐예요? 예, 다 웃는다겠지. 맞아요. 웃지 않는 사람이 없다지. 즉, 얘를 구해. 얘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 구하고 있느니 전체에서 요거 하나를 구해서 얘만 빼버리면 내가 원하는 적어도의 경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개념이야. 되겠습니까? 자, 적어도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쉽다고? 시작! 전체 빼기 부정. 적어도라는 말 나오면 어떻게 풀면 쉽다고? 시작! 전체 빼기 부정. 한 번 더. 적어도는 전체 빼기 부정. 적어도는 전체 빼기 부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전체 빼기 부정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두 군 중 적어도 하나가 양수다 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적어도 하나가 양수를 부정하면 어떤 경우가 나올까? 모두 적어도 양수 하나가 아니겠네? 양수라는 얘기는 보자. 양수 나오고 둘 다 양수 나올 수도 있고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둘 다 양수 나올 수도 있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이뿐 아니야. 0이라는 개념이 또 하나 또 걸려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하나는 양수고 0이고 하나는 음수고 0이고 둘 다 00이고 맞아. 자, 이와 같은 경우가 있네. 이때 적어도 하나가 양수다를 부정해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둘 다 음수인 경우하고 이런 경우가 되겠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요 부정에다 이렇게 정리하고 갈게요. 두근이 음수가 되거나 혹은 0이 될 조건 얘를 빼버릴 거야. 전체 경우에서. 자, 그러면 전체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냐? 전체 경우는 두근을 가질 조건이에요. 우선 두근이 있어야 되니까. 두근을 가질 조건에서요. 두근이 음수 혹은 0이 될 조건만 빼버리겠다야.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자, 적어도라는 말 하나 때문에 우린 식을 이렇게 세울 겁니다. 그래, 나는 두근을 가질 조건을 구한 후에 빼기 두근이 음수 혹은 0이 될 조건을 이렇게 뺄 거야.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두근을 가질 조건은 뭔데?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그거는 같다. 되겠죠. 두근. 자, 그리고 이제 두근이 음수 혹은 0이 될 조건. 이건 바로 뭐야? 두근이 음수다? 두근이 0이다. 얘는 바로 뭐예요? 실근의 부호지. 왜? 기준이 0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실근의 부호야. 기준이 0이기 때문에. 자, 실근의 부호에선 선생님이 세 가지를 따져줘야 됩니다. 라고 했죠. 판별식 D랑 못 따져줘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랑 못 따져줘야 돼? 알파 베타. 요 세 개의 부호를 따져주셔야 합니다. 자, 우선요. 두근이 음수 혹은 0이 될 조건은 판별식 D가 0 이상이어야 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때? 두근이 음수나 0이 되면 얘는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자, 그리고 알파 베타는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런 조건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 라는 조건을 구했더니 4분의 D 공식 쓸 수 있네요. B-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사라져서 4A 플러스 12는 0 이상이므로 4A는 마이너스 12 이상, A는 마이너스 3 이상이라는 범위가 나왔어요. 그렇구나. 똑같으니까 A는 마이너스 3 이상이구나. 자,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죠.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뭐가 보여?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뭐 보여요? 2A 보이죠? 자, 2A는 0 이하다. 그러므로 A는 0 이하다. 라는 이런 범위가 나왔습니다. 자, 두근의 곱자리에 뭐가 보입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가 보여요. 6이 12 마이너스 위쪽에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네요. 즉 A-6, A 플러스 2는 0 이상이다. 0 이상이다. 이런 범위가 나오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A는 6 이상이다.
라는 요런 범위가 보이겠네요. 자, 그래서 우선요, 요 1, 2, 3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볼 거야.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 마이너스 2 이하 6 이상. 그래서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 구했더니 요 영역이 나왔네. 그럼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두 분을 가질 조건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3 이상이었는데 여기에서 누구만 쏙 빼버리면 돼요.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이하라는 요 범위만 쏙 빼버리는 거지. 맞아.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범위는 어떤 범위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요 범위만 남게 되겠네. 그러므로 답 m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m이란다. a의 범위지. 미안해요.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살짝 근의 분리가 되게 어렵게 나와 있는 그런 패턴이야. 자, 여기까지 됐나? 지어도 됩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문제. 아래 있는 문제 보도록 하자. 자, 포물선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과 직선 y는 x 플러스 1이 나와 있네요. 자, 얘네들이 두 점에서 만나고 직선의 점 1,2가 두 교점 사이에 있을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아주 기가 막힌 근의 분리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보면 우리 여기에서 근의 분리의 향기가 느껴져? 안 느껴져? 전혀 안 느껴져. 이게 근의 분리 문제야? 근데 근의 분리 문제로 변형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는 뭘 배우고 있는 거냐면요. 함수라는 녀석과 방정식이라는 녀석, 일명 누구? 그래프라는 녀석과 방정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 요번 단원이지. 자, 여기에 봤더니 포물선이 나와 있다. 이런 포물선과 이런 포물선, 이런 직선. 우리 저 두 개의 식을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지.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y 없애서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은 x 플러스 1이라는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 근이라는 것이 존재하겠네? 그런데 그 근 사이에 자, 다 넘겨볼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두 점에서 만나고 하면 그 점의 x좌표가 근입니다 라고 했지. 이 두 점 사이에 뭐가 있대? 1,2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1이 있다는 얘기예요. 와, 두 분이 2를 중심으로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크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없어? 있더라예요. 그래서 결국 얘는 몇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까? 한 가지 조건. f의 뭐만 만족하면 돼? 1이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얘만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식이 무슨 식인데? fx라는 식이죠? x자리에 1 대입했더니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2 얘가 0보다 작다. 결국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a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라는 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근해 분리 문제는 함수 문제에서도 근해 분리로 바꿔서 풀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됐네. 저 F1은 0보다 작다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F1 0은 나뉘는데 보더라. F1 요점의 좌표가 1,F1이죠. 아, Y좌표가 X축 밑에 있죠. 네, 근데 그건 알겠는데 네. F1이 어디서 나온 건지. 경계점에서의 Y값을 보는데 지금 이 문제의 경계는 여기. 아, 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X좌표가 항상 방정식에선 근이거든요. Y좌표 상관 안 해도 되는데 X좌표 기준으로 근이 만들어져서 그래요. 되겠습니까? 네. 예, 정리하십시오. 됐습니까?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자, 이로써 근해 분리 끝.